거기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질 뿐만 아니라 더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올해도 오를 것이다? 그럼요. 그 외의 지역부터는 앞으로 개발 이슈, 재건축, 재개발, 그 다음에 교통 이런 것들을 면밀히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오늘 이제 교수님을 초대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부동산 시장 질문인데 많은 시청자분들이 김작가 TV 댓글 남기셨더라고요. 요즘 최근에 김작가 TV의 부동산 영상이 좀 많은 것 같다. 정확하게 보셨으나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몇 달 전에 집을 샀기 때문에 이게 또 내 이해관계가 얽히면 관심이 쏠리잖아요. 네. 그리고 또 보니까 관심이 쏠리는데 그 부동산 시장이 되게 판단이 좀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이 시장에 뭐 신고가를 갱신한 데는 있고 네. 어떤 데는 하락하고 있고 실제로 네. 이게 뭐 하락의 그건가 아니면 아닌 건가 좀 판단이 좀 애매한데 최근에 서울 경기 부동산 네.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이제 서울 뭐 상승, 경기 뭐 수도권 하락 이렇게 얘기하는 세상도 갔어요. 이 안에서도 국지전이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어떤 데는 오르고 두 블럭 떨어진 다른 데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대세 상승, 대세 하락은 이제 없어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모두 내가 진짜 돈 걱정이 없으면 저 동네 가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동네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흔히 말하는 상급지. 네. 거기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질 뿐만 아니라 더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올해도 오를 것이다? 그럼요. 왜 그러냐면 가끔 이제 언론에서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저도 많진 않지만 제 주변에 그런 정말 우와 형 거기 살아? 라고 하는 그런 동네 있거든요. 그런 동네 그런 아파트. 서초, 뭐 아니면 뭐 이런 데가 있어요. 트는 어디지? 트리마제? 트리마제인가? 하여튼 뭐 거기 연예인들 사는 많이 사시나요? 이게 얘기 다 해도 되는구나. 네, 상관없습니다. 공중파가 아니죠, 맞아. 트리마제는 성수 쪽인가? 트라움인가? 트리움인가? 네네. 하여튼 거기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뭐 반포, 뭐 자이나 랴미안 뭐 당연하고, 이런 상징적인 공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공간에서 갑자기, 거기 뭐 아파트 뭐 30억 이상 하는 뭐 아니면 얼마 하는 게 갑자기 3억 떨어져서 매매가 됐다. 그걸 보고 언론에서 보도를 어떻게 때리냐면, 하락 전환 시그널 하면서 물음표 딱 찍어요. 나올 수도 있잖아요. 실제 맞으니까. 네. 자, 그런데 그런 초고가 아파트, 초고가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데는 그런 시그널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거기는? 네. 왜냐면, 이게 나도 참, 저도 이게 참 죄송한데, 우리 다 불편한 진실이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에게 뭐 제가 불편하게 해드리려는 게 아니라 진실을 알아야 되니까. 3억이 떨어졌는데? 그 사람들에겐 3억이 돈이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여러 가지 이유로 서초동에 어디 살고 있다가 갑자기 청담에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 아파트가 지금 나왔대요. 너무 좋은데? 네. 내가 한 90평 정도 되는 아니면 성수동에 거기를 들어가고 싶었는데 딱 거기 펜트하우스가 드디어 매물로 나왔대요. 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기 내 짐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갑자기 누가 찾아와서 여기 3억 깎아주면 제가 들어갈게요. 그렇게 하세요. 난 절로 가야 되니까. 진짜로요? 그렇다니까요. 3억인데? 3억이 아니라 5억도 그래요. 어느 정도냐면 그런 정도 반열에 계신 분들은 자,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빌딩이 있어요. 자기 빌딩이. 거기에 3층과 4층이 비어있대요. 공실률로. 그런데 어디 찾아와요. 복덕방이. 이 두 개 층을 어떤 업종에서 얼마만 해주면 들어가신다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했는데 그 업종이 딱 보니까 건물 이미지 망칠 것 같고 그리고 이 사람이 원하는 계약 조건이나 이런 것도 너무 뭐 이렇게 좀 뭐가 안 좋다. 그러면 그냥 공실률로 놔둬요. 내가 오히려 팔 때도 편해. 맞아. 그 얘기는 들었어.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 집이 안 팔렸는데 빈 집으로 놔두고 그냥 이사를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참 돈 많은 사람 많죠? 그래서 그런 동네에서 3억 떨어지는 걸 대세 하락으로 읽으시면 크게 잘못입니다. 네, 그건 진짜 잘못이에요. 근데 그런 동네는 지금 뭐 신고가 3억, 5억 더 이상 올라가는 건 뭐예요? 올라가는 거가 오히려 이제 일반적인 추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급매물로 내가 이사를 갈 때 잠깐 떨어졌다는 시그널이 간간히 있고 대부분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간간히 있는 거, 이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갑자기 3억 떨어져서 매매된 거, 이건 왜 그런 거를 못 이해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게 바로 그런 현상 때문이다. 저도 옆에서 그걸 현장에서 보기 전에는 몰랐어요. 형, 거기 이사 갔어?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 동네인데 그 90평대 거기 성수동 거기가 드디어 비었대더라야. 그래서 들어갔어. 그럼 형 집은? 아이고 내가 짐 다 빼야 되는데 뭐 빨리 빼려면 조금이라도 깎으면 좋을 것 같아서 3억 깎아줬더니 바로 나가던데? 이거예요. 우린 이해가 안 가잖아. 그렇죠. 우리는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3천도 안 되는데. 3억이래. 야, 그럼 그 외의 지역은요? 그 외의 지역부터는 앞으로 개발 이슈, 재건축, 재개발, 그 다음에 교통, 이런 것들을 면밀히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이제 돈이 묶이기 시작했고요. 서울에서도 빈집 비율이 5%가 넘어요. 아, 서울에서? 서울에서도. 예. 그러니까 서울의 어느 동네는 이미 이게 9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네. 구시가지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죠. 길 건너에 새로 신규 아파트 단지가 생겼어요. 난 여기 살고 있어. 근데 여기 아파트 단지는 뭐 지은 지 30년 됐고 여긴 학군도 별로 안 좋아. 그러면 어머니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 집이 지금 안 나가도 나는 편하게 살기 위해서 절로 이사를 가요. 네. 여기 담보대출 받아서 보증금 해가지고 일로 이사가고 학교를 여기서 다니죠. 그럼 여기 빈집이 생겼죠. 그리고 여기 또 옆에 그 비슷한 생각 가진 아주머니들 계실 거 아니에요. 있겠죠. 아니면 아저씨들이나 이런 분들이 일로 가면 드디어 여기 빈집이 한 5% 몇 프로씩 생겨요. 그럼 그 근처 상가도 비기 시작하죠. 상가도 여기선 장사 안 되고 길 건너 가야겠다. 신단지에. 이렇게 가거든요. 그럼 이쪽에 원래 그냥 계속 살고자 했던 사람들은 집값이 떨어지고 내놔도 안 팔리는 거예요. 돈이 서울에서도 묶이는 지역이 생길 수 있어요. 이미 생기기 시작했고. 근데 아까 전에 네. 서울 경기에 2,500만, 나머지 2,500만이고 서울 경기 외쪽이 조금 2,500. 위험할 수 있다고 네. 하셨는데 서울 경기 안에서도 좀 위험한 그렇죠. 지역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다라는 맞습니다. 의미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 모두 불편한 진실을 직시하셔야 돼요. 내가 돈을 조금 더 벌면 내가 이 동네에 살까 저 버스 타고 2블럭 더 간 저 동네에 살까 했을 때 저 동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여기에서 뭐 대출까지 끼워야 된다라고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떤 방법이든 간에 내가 그렇게 판단하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곳에 조금만 타이밍 놓치면 묶일 수가 있다. 근데 올해는 이제 금리 인상을 할 거니까 사실 금리 네. 인상을 하면 우리가 그 이자를 갚는 게 힘들어지니까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악영향 때문에 네. 하락론을 얘기하신 분들이 요즘 점차 늘어나셨잖아요. 네. 요거는 어떻게 보세요? 부동산이 지금은 무리해서 사신 분들도 많아요. 네네. 자, 만약에, 저 이거 단순하게 대답을 한번 해볼게요. 김 작가님이 예를 들어서 큰 거 2장 주고 아파트를 샀어. 네, 그럴게요. 네, 그랬는데 갑자기 대세 하락으로 바뀌었어요. 처음에 한 5천만 원 떨어졌어. 그렇다고 바로 파실 겁니까? 못 팔죠. 못 팔죠. 야, 이거 뭐 잠깐 그럴 수도 있으니까 기다려보자. 이렇게 돼요. 자, 1억 떨어지고 2억 떨어졌어요. 약간 좀 흔들리죠? 젊은 분들 편으로 네. 후달린다? 후달리죠. 자, 2억이든 3억이든 떨어졌어요. 이제 3억이나 만약 5억 떨어졌으면 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 겁니까? 고민되는데 모르겠다. 누구 눌러 앉아야겠다라는 생각도 할 것 같고. 대부분은 난 실수요자야. 나는 여기서 살면 돼. 그리고 10년 뒤가 될지, 15년 뒤가 될지, 5년 뒤가 될지 다시 올라가는 그때를 기다리겠어를 선택해요. 그렇죠. 그게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었고 우리도 그래질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이 많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투자할 때 벌써 5천만 원 빠졌는데 내가 이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실기하고 판매할 수 없다라는 원금 보상에 대한 심리도 있지만 또 하나가 더 있어요. 고령화. 나이가 들면 어떤 습성이 생긴다? 계속 살던 동네에 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저희 예전에 아버님께도 아빠, 야, 내 돈 드릴 테니까 고치고 살아. 저희는 단독에 살았었거든요. 아빠 이거 고쳐. 막 했는데 안 고쳐. 야, 이거 뭐 내가 예전에 뭐 얘가 예전에 언제 고쳐. 이거 다 고쳐. 안 고쳐. 그게 그냥 좋은가 봐. 그러다 보니까 동네도 안 떠나시고 그냥 그 집에서 계속 사시고 이제 그런 습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 더 얘기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저희 아버지 생각이 난 순간 화가 나서. 아니, 그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본 얘기도 해주죠. 고령화도 네, 얘기하셨으니까 한국이 일본의 인구 감소, 고령화 따라가고 있는 건 맞잖아요. 맞죠. 그럼 집값도 우리나라도 뭐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그 절차 밟는 거예요?
똑같진 않은데요. 네. 그래도 흐름상 비슷한 부분은 네. 일본의 지방에 빈집이 많아져서 지방 부동산은 매매조차도 안 되고 지방 부동산에 대해서는 아예 상속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방에서는 분명 그 비슷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지역들이 적지 않게 있을 거다. 우리나라도. 네, 똑같고 그 다음에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30년 그걸 얘기를 해도 긴자를 중심으로 한 상징적인 동네들 있잖아요. 우리로 따지면 압구정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동네들은 큰 변화 없어요. 그냥 떨어져도 살짝 떨어졌다가 다시 좀 올라가고 요즘 뭐 그냥 다시 뭐 많이 올라가고. 흔히 말하는 노른자는 그렇죠. 영원히 노른자다. 영원히 노른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공하면 그 동네 가서 나도 살고 싶은데 네. 그 동네라는 건 물리적으로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올라가야 되는데 지어놨던 걸 더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나도 죽기 전에 저 동네 한번 살고 싶은데 내가 한 3억 더 드릴게. 나한테 파세요. 이런 일이 생기니 이런 거죠. 네. 집값은 사실 결국 우상해야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 그럼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그게 서울 경기에서도 일부 지역은 그 말이 맞지만 아닌 지역들은 이제 무너질 수 있다. 그런 쉽게 해서 일단 무너진다는 전에 네. 매매가 없죠. 손해보고 파는 사람 없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구시가지 쉽게 얘기해서 요즘 사람들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동네는 나이 드신 분들이 계속 살려고 하겠죠. 일단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매매가 없어져요. 매매 절벽.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 누군가가 팔려고 하면 그걸 상속받아서 팔려고 하던 그냥 돈이 없어서 그 동네에 살다가 갑자기 이사를 가려고 했는데 여기가 생각보다 묶여버렸다라고 하는 일들이 생긴다. 그 다음이 이제 하락이 생기죠. 그럼 이제 노른자 외에 뭔가 이제 조심해야 될 지역들이 있는 건데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 동네 이름까지 말하기 좀 그렇지만 어떤 데를 조심해야 돼요? 예, 노른자를 가기 전에 우리가 가는 동네가 있어요. 있죠. 그럼 그 동네는 결국 30대 초반, 중반, 40대 초반까지는 돈이 많이 안 모이니까 노른자를 못 갔던 사람들이 이곳에서 살아요. 여기는 잘 안 떨어지겠죠. 네, 그 징검다리로 가는 곳이니까. 그리고 그런데 이 경로들, 그 노른자위를 가는 그 과정에 있는 경로에서 벗어난 동네들, 그런 동네들은 아주 표현이 그렇지만 뭔가 자기의 커리어 패스에서 낭패를 봤을 때 갈 수 있는 동네가 있거든요. 그런데 좀 조심하셔야죠.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도 좀 죄송스럽네요. 네. 그럼 5대 강력시는요? 제가 다른 전문가분들 만나 뵈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의 소도시들은 특히 인구 20만 밑의 도시들은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지만 어쨌든 지방에서 또 그 강력시는 누군가 다 모여 살고 있으니까 거기도 일자리는 있으니까 뭐 대구, 대전, 강주, 울산, 부산 같은 5대 강력시의 또 메인은 다 괜찮다. 메인은 괜찮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전의 둔산동이니 부산의 해운대구니 대구의 수성구. 그렇죠. 그런 동네는 괜찮죠. 그런 데는 괜찮다. 네.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 지금 같은 상승 여력이 서울만큼 있을지는 전 좀 고민은 돼요. 올라올 만큼 많이 올라왔어요. 예. 한국 지금 부동산은 다른 OECD 국가랑 좀 비교했을 때 많이 비슷한 편인 게 어떻게 돼요? 저는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한국 부동산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인데 해외도 또 꽤 생각보다 싸지는 않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게 좀 어떻게 될까요? 해외도 그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유동성 풀리고 나서 급등한 지역들이 너무 많죠. 급등한 지역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OECD 국가라고 통칭하다 보니까 이 통계를 해석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왜곡이나 아니면 혼란이 좀 있는데요. 일단 그 OECD 국가들 중에서 도시국가에 해당되는 아니면 도시국가와 준하는 형태로 그 국가가 발전한 동네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우리 서울보다 비싼 지역이 많죠. 네. 어떤 데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룩셈부르크 같은 나라는 이게 나라이자 그냥 도시예요. 그다음에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OECD 국가는 아니지만 홍콩은 하여튼 그런 맥락은 제한된 곳에 모두가 살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곳이 있죠. 그런데 반대로 OECD 국가에 들어가는데 호주라든가 뭐 캐나다라든가 이런 데는 대도시 일부 지역을 빼고 나머지는 무슨 부동산이 엄청나게 어떤 흐름을 탔느냐? 꼭 그렇게 해석되지 않는 나라들도 많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모두 일반화해서 설명하기는 좀 그래요. 예. 단 그건 있어요. 전 세계의 모든 인구들이 도시에 살고 싶어 해요. 단데도? 네, 다른 모든 데도. 저기 아프리카 국가까지도. 그래서
전 인류의 2명 중에 1명이 도시에 살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앞으로 20년 안에 전 인류의 10명 중에 7명이나 8명이 도시에 살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는 뉴욕 집값은 점점 더 올라가고,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도 비슷한 동네, 그리고 저기 중동은 두바이, 뭐 뻔한 거죠. 네. 그런 데는 뭐 앞으로도 한마디로 부동산이나 유효한 자원에 사람들이 살고 싶은 지역은 제한되어 있으니까 네. 계속해서 네. 거기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미래 사회를 네. 떠올리실 때 제가 제일 적합하게 비유하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얘기할 때 비유하는 방법이 우리 외국 영화 중에서 SF 영화 보면 네. 어느 도시 안에는 엄청나게 발달됐죠. 막 나르는 뭐 맞아요. 자동차 타고 다니고 막 최첨단 인텔리전스 빌딩에 살다가 그 도시에서 살짝 불로만 벗어났더니 벗어나도 그랬더니 무슨 약간 숲속에 허벌판에 맞아요.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미래 도시를 그렇게 그리잖아요. 네. 저는 영화 감독들의 그 상상력을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거든요. 그게 진짜 현실된 적이 많아서 미래 그 삶의 모습도 그렇게 될 거예요. 네. 일부 광역시의 일부 지역, 특별시와 수도권의 일부 지역들은 그런 동네가 생길 거고, 그리고 나머지는 사람도 안 살고 빈집이고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더 심화되긴 하겠네. 그럼 당연히 사람들이 거기 또 다 몰려있고 소득이 높은 분들 거기 몰려있으니까 네. 인프라를 뭘 만들 때 여기 또 뭘 더 그렇죠. 좋게 만들고 네. 뭐 할 거고. 그리고 알바를 하더라도 그런 동네 가서 알바를 해야 팁이라도 더 받는 거고. 그러니까 자꾸 글로 가는 거죠. 네.